한동훈 후보자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긴밀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딱 지명을 해놓고 나면 사실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의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부적절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 정부 4년 내내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가학적 가해 행위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핍박받고 가해 행위를 당했던 사람을 장관 후보로 발탁했으니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 세상에 그런 이상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 행정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당선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을 다시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임명된 거, 인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공당의 시스템 구조와 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당선인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씨와의 관계에 저는 그 갈등의 첫 번째 사건이 이번 의총을 그렇게 단박에 번복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간에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걸로 다 덮여졌어요. 자, 윤석열 당선자의 인선 가운데 가장 아마도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합의됐던 국회의장 증제안,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반기하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국회 대립에 단초를 제공한 면도 있는데요. 사실 자격 여부라든가 의혹 관련된 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라도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 당선자가 한동훈 후보자를 인선한 것이 사실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관련된 논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한동훈 후보자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긴밀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딱 지명을 해놓고 나면 사실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의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일부러 오비락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정말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명확하게 이 신분이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오해받지 않을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가 부적절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 정부 4년 내내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가학적 가해 행위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핍박받고 가해 행위를 당했던 사람을 장관 후보로 발탁했으니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 세상에 그런 이상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당연히 거기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무적인 감각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입법부의 국회에 대항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능력도 충분하고 자기 식견도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만요. 청문회 한동훈에 대해서는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또는 청문회 할 때 세상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없었으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옵니까? 근데 다행히 그나마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혔으니 한번 어떤 공방이 오고 가는지 저도 한번 하루 종일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자, 김경진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굉장히 나중에 지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약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혔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현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정무적으로 이러한 공격들이 들어올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놀랐었던 거고,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확실한 그 스타일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법무 행정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당선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을 다시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시절 때 아까 능력 말씀하셨는데 저도 검사 시절 때 했던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 부정부패 겨냥해온 검사로서 정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하고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재계에서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해서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사건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담당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공무단임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임명된 것, 인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능력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뭐 영어 능력까지 회자가 되더라고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말 뭐 탭스나 토익 점수까지 받아봐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그전부터 솔직히 얘기하면은 추측했습니다. 한동훈 씨와 지금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또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넉 달 동안에 뭐 3번의 통화, 332건의 카톡 굉장히 유명한 사례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녹취록에 드러난 걸로 봤으면 우리 한동훈이한테라는 식의 굉장히 친근한 표현 등을 씁니다. 저는 공당의 시스템 구조와 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당선인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씨와의 관계에 저는 그 갈등의 첫 번째 사건이 이번 의총을 그렇게 단박에 번복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간에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걸로 다 덮여졌어요. 본인과 관련된 것만 따지더라도 외제차 사려고 위장 전입했던 내용, 그다음에 뭐 농지법 위반도 있죠. 부모님 거 편법 증여 받은 거는 심지어 정말 민망한 변명, 어릴 때 받아왔던 용돈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와의 수상한 임대차 관계, 그리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2021년부터 단 1년간에 5억이 넘는 그 임차료를 본인의 것은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면서 본인은 임대인으로서는 사실상 갑질에 가까운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변명 과연 공직자로 적합할까? 이 모든 것이 검증에서 사라졌어요. 이제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문제 안에 본인의 정치력만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 묘한 장면입니다. 통상의 청문회에서 후보자들과 국회와의 이런 씨름 해본 적 없습니다.